오늘은 제가 이 폭락장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메일이 왔던 게 있었는데 그 메일 내용과 함께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메일 내용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매매를 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다이빙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매매를 보여드리기 앞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메일 내용 응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요일날 이 메일을 봤는데 바로 응답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6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게 괜찮은지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있죠. 어떤 종목이 이 중에 가장 괜찮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제 매매에도 같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바로 응답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은 괜찮게 안 봤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매매한 것도 보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일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금 번개 스트리밍이라서 길게는 못 켜서 저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신 분께서는 삼진, L&D, 그리고 우리기술, G2파워, 일진전기, 남광토건, 현대로템 이렇게 종목들을 보셨다고 했어요. 괜찮게 골라놨다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유라든지 그런 내용들,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깊이 있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제 제가 매매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보내주신 종목들 중에 일진전기가 가장 차트가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먹을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추천을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뜰까봐 제가 노심초사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게 떨어질까봐 걱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매매가 완전히 꼬이거든요. 다른 일을 못하고 더 신경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것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골라놨었고 나머지는 왜 매매를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 매매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전기가 가장 괜찮아 보였어요. 종목이. 이따가 따로 일봉을 금요일 날장에 골라 놓으셨을 때 그때 기준으로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싹. 일진전기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분봉으로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었죠. 네.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G2파워 매매를 안 했죠. 그런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씩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을 때 늘 똑같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은 매물대를 뚫은 구간이죠. 그런데 이때가 되게 특이하네요. 이때 매매가 좀 특이한데 한번 봐볼게요. 오늘 번개 스트리밍이니까 간략간략하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분봉으로 볼게요. 왜 저기서 매매했는지. 원래는 제가 많이 매매하는 자리가 아닌데 보셨을 때 제가 오후장 매매도 계속 연습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된 게 돌파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그렇게 했었네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이런 때 거래가 터지고 검색 종목 상위에 이 종목이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때는 오후장에는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눌렸을 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쭉 뽑아주면 그때 매도하거나 더 크게 가면 홀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다가 중요한 선 깨지니까 익절을 하고 나왔네요. 우리기술도 매매를 안 했고요. 남광토건도 매매 안 했고요. 이 종목도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진전기를 가장 좋게 봤던 거예요. 그 보내주신 것 중에.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어떤 종목들 중에 뭐가 좋을까요 하면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진 전기부터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좋게 봤냐면요. 그 전으로 가볼게요. 전으로. 다른 종목들이 왜 안 좋은지 한번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들이 왜 안 좋게 봤었는지 제가. 이 차트를 보시고 골라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의 결과인 거고요. 이때가. 한번 넘겨볼게요. 일진전기는 왜 좋으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이 매물대가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근접해 있잖아요. 여기만 뚫으면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을 자리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보셨을 때 매물대가 여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등락이 심하죠. 이러면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모르거든요. 이평선도 위에 있고 이평선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물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고요. G2파워도 마찬가지로 보내주신 회원분께서는 눌림목으로 매매할 종목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단타 눌림목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이것은 일봉상 눌림목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일 때는 우선 위에 매물대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 매물대가 없는 종목 중에서 눌림을 들어가야지 일봉상 눌림인 종목에서 그 안에서 눌림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등락이 굉장히 작아서 매매하기가 힘들 수 있고 또 아직 양봉이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눌림 자리를 보고 한번 튀겨줄 수 있겠다. 여기서 한번 튕겨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데 아직 양봉이 안 나온 상태에선 골라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기술도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죠. 요 바로 앞에도 이렇게 많고. 그럼 저는 이런 종목은 안 고른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단타로는 최소한 안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빠졌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요즘에 골라놓은 종목만 갖고 한다고. 여러분들께도 골라놓은 종목 아니면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종목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한 종목을 따로 빼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은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다면 경고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종목이 여기에 머리를 내민다고 해서 쉽사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피레침으로 살짝 머리 내밀었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와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가네 라고 사신 분들은 최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예 저는 안 보는 거예요. 삼진 L&D도 똑같은 이유예요. 네, 여기서도 윗골이 많으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일봉이 안 좋으면 단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봉이 안 좋으면 단타를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골라 놓으셨을 때도 이 눌림 자리로 보셨을 수 있지만은 일봉상 눌림이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더 하락, 지금 지수가 완전 다이빙하고 있잖아요. 지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큰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오히려 깨기가 더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락했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종목들 중에는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였던 종목이 일진전기였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일진전기를 어떻게 매매했었는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지수가 최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매매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매매 어떤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속엔 있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였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로 한번 증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봤었던 것과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그나마 낼 확률이 하락하는 지수가 다이빙하는 날에도 그럴 확률이 매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보면서 한번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해서 매매를 했어요. 이 종목은
우선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 초반에는 안 들어갔어요. 초반에는 윗골이 이렇게 많이 달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지켜보다가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여기서 훅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이 밑꼬리를 최저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시장가로 다 던져지게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두면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우선 1차로 매수했고 이렇게 이평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목표가는요. 7,690원이었어요. 7,690원. 그러니까 7,7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보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피레침을 잠깐 만들더라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밑에 호가에 전량 매도 주문을 걸어 놨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빠져도 땡큐였어요. 그래서 이때 손절 라인이 굉장히 얇죠. 480선에서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뚫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밑으로 깨지를 않고 몇 분 동안 지지가 나왔잖아요. 이 단타 치실 때는 이 몇 분이 굉장히 긴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빠지면 바로 매도할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3차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매수하고 지켜보다가 또 안 가는 거예요. 한번 가주면 좋은데 그러다가 한번 또 여긴 저점이다 생각해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19분에 그냥 너무 지지부진해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효과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2시 19분에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우선 수익은 냈어요. 1.5% 수익을 냈고 굉장히 적다면 적은데 지금 요즘처럼 그러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이렇게 크게 다이빙하는 날은 수익 낸 것에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보든 왜 이렇게 수익이 적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이런 날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 우선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 일봉상 좋아야지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 라인이잖아요.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밑에잖아요. 7,200원이 7,200원 라인이 깨지면 다 던져지게 자동 매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도 거의 비슷해 보이거나 이 라인이 없으면 이게 더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위에서 마감이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200원에 자동 매도가 아니고 그 바로 밑에다 걸었었어요. 7,19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매도 주문을 거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을까?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제가 좋게 보고 매매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뭐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매매를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쉬웠던 점도 말씀드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좀 매매가 꼬였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코로나가 재발할 수 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한번 진단 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매매했냐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내내 볼 수는 없어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이런 것도 많이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것을 활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 제가 왜 매수를 했냐면 이렇게 천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천장을 이렇게 뚫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안 가네? 이렇게 쭉쭉 시원하게 안 가면
반드시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호가에 매수한 것보다 조금 더 위에 조금이라도 익절을 낼 수 있게 그 위에다가 바로 매도 주문을 거시라고, 지정가로. 그리고 정정 주문해서 시장가 매도할 준비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호가, 제가 조금이라도 수익 낼 수 있는 호가에 매도 주문을 걸고 시장가로 매도할, 정정 매도할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폭포수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는. 그래서 여길 놓쳤죠. 계속 보고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 또 잡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최고였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를 놓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켜봤어요. 이 정도에서 발견을 다시 하고, 와, 아깝다. 그런데 이 테마가 오늘 대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보다 조금 위에 자동으로 매수되게 매수 주문을 여기다 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가 되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분할로 한 번 더 매수를 했다가, 그래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했는데 여기서 훅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 벗어나기 전에 제가 매도를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버텼다가 여기서 매도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손절 라인이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까지는 가깝다가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좋았다면, 제가 지켜볼 수 있었다면 자동 매수를 걸기보다는,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자동 매수 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자동 매수 걸었을 때 여길 뚫고 올라가주면 쭉 가더라, 이런 게 있었을 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게 안 통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도 교훈 삼으면 좋으신 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켜보다가 한번 훅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을 매매하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훅 빠져줬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손실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손실이 났어도 그 종목을 그냥 A씨하고 놓쳤다가 결국 가면 배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치지 마시고, 손절을 하셨어도 이 종목이 진짜 괜찮아 보인다면 한 15분, 30분 단위로 한 번씩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켜봤더니 여길 그대로 올라탄 거예요. 한번 푹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저는 사실 여기서 VI 바로 밑에 호가에 걸어뒀었거든요. 여기보다 조금 위에요. 오늘 VI 바로 밑에 호가까지 안 갔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VI 호가까지 안 들어갔었어요, 결국. 되게 그게 보이면 결국엔 가거든요, VI까지. 그랬다가 갭으로 빠지더라도. 그런데 오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가리가 없다 해서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여기서도 잘 내고 나왔어요. 처음에 2% 정도 손실 났다가 그랬다가 3% 조금 넘게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렇게 매매를 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매매를 했는데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을 왜 매매했었는지, 그리고 왜 짧게 매매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범양건영을 매매했는데 왜 매매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평선이 많이 있는 종목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여기서 매매했냐면, 일봉상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비어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침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위에 매물대가 많지만 여기까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이 좋다면 여기까진 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짜 갔었죠, 피레침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분봉으로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왜 여기서 매매를 했냐면요. 여기 VI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실검 상위에 떴었고요. 이 종목이. 그래서 VI 끝나고 개파락을 했는데 여길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좋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억대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바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범양 건영을 매매했던 거예요. 딱 한 입만 먹고 나온 거예요. 요즘같이 약세장에서는 진짜 지수가 최저점을 계속 깨고 있을 때는 한 입도 충분해요. 분봉상 한 입 딱 드셨으면 한 입 잘 먹었다 하고 나오실 수도 있어야 돼요.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 진짜 바로 사슴처럼 도망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계속 좋으니까 한번 푹 빠졌어도 호랑이처럼 맹수처럼 끝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홈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2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